경로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는 더 큰 손실로 퍼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누가 총격전에서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규율과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정치가 따라잡을 만큼 길다. 강력한 거래는 출혈을 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없이 이 갈등은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것들을 입고 군대에 머물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신뢰할 수 있는 지상 전장 분석. 우크라이나의 밤은 남자를 숨기지 않는다. 열광은 어둠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몸은 빛나는 신호가 된다. 그리고 짧은 멈춤은 실수가 된다. 몇 초 안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쪽의 야간 저격수를 따라갑니다. 위험한 땅으로 깊숙이 이동. 반면 러시아 군인들이 항상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일몰 후 걷기. 속삭이고 검은 하늘을 믿고 그들을 덮습니다. 그러면 패턴이 깨집니다. 첫 번째 영향은 단순한 히트가 아닙니다. 그룹을 통해 퍼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가 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추적되었는지. 현대전쟁에서 진정한 장점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보고 열 렌즈가 잠기면 밤은 일방통행창으로 변한다. 몇 개의 조용한 샷이 바깥쪽으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유닛을 천천히 분할하고 망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군대에 머물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신뢰할 수 있는 지상 전장 분석. 이 밤의 만남에서 러시아 군인들은 소음에 의해 드러나지 않는다. 또는 밝은 빛이지만 열과 습관에 의해 열린 땅에서 움직임과 짧은 멈춤이 있기 때문에 열 스코프가 읽을 수 있는 명확한 서명 만들기. 작은 그룹이 곰 스트레칭을 교차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첫 번째 깨끗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한 라운드가 그를 끝낸다. 나머지는 연락처가 시작되었음을 이해하기 전에 샷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억제기가 날카로운 균열을 자르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있는 소리는 배치하기 어렵다. 어둠 속에서 인식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남자가 늦게 반응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 스캔, 그리고 몇 초를 낭비하다. 추측할 수 없는 것을 추측하려고 노력. 전장이 조용할 때,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사실보다 앞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황이 커지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열광학은 안전한 움직임의 논리를 바꿉니다. 밤의 저격수는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아직 따뜻한 대상을 추적하는 추적자, 어둠이 엄폐물이라고 믿는 군인, 종종 더 어두운 패치 사이에서 직선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 가능성이 가이드가 됩니다. 방패보다는 신중한 속도도 위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땅에 몸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중지는 고정된 지점을 만듭니다. 범위에 대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떨어지면 나머지는 인간이 놀라서 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얼어버립니다. 그들은 웅크리고 플래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향을 듣습니다. 하지만 억제제와 거리를 가지고 장면은 거의 명확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그 자체, 계속 쥐어짜는 무기가 되다. 두 번째 순간은 다른 형태로 동일한 함정을 보여줍니다. 전력 질주 중이 아니라 더 큰 요소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쉬는 동안 최소 4명의 병사가 감지됩니다. 잠시 멈추는 동안. 그리고 핵심 세부사항은 번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세, 일시 중지는 종종 초점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쯤 똑바로 서서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어떤 그룹은 담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클러스터는 결정을 쉽게 만듭니다. 저격수를 위해 첫 번째 영향은 땅에 빠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반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어디를 겨냥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퀀스가 사냥처럼 느껴집니다. 목표물이 반응하기 때문에. 누락된 정보의 안개 속, 명확한 결투에서 불을 거래하지 않음, 짧은 창에서 반복되는 타격은 그 느낌을 더 깊게 합니다. 그룹이 재설정되기 전에 각 스트라이크가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자신감을 깨뜨린다. 원시 사상자보다 빠른 속도, 야간 저격은 심리적 이점을 얻습니다.
방향을 훔칠 때, 사운드 플래시 때문에, 그리고 방향, 일반적으로 장치 복구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신호입니다. 그중 두 가지 단서가 줄어들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재. 마음은 두려움으로 그 틈을 채운다. 그리고 두려움은 나쁜 선택을 밀어냅니다. 일부 병사들은 더 노출된 땅으로 뛰어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얕은 덮개로 뛰어든다. 그것은 열을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범인이 움직이기를 바라며 가만히 있습니다. 세 가지 반응 모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열 시력 때문에 꾸준한 추적으로 슈터에게 보상, 명확한 윤곽을 위해 대상을 처벌합니다. 감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유닛, 또한 자신의 루틴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밤에 팀을 옮기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은 경로를 따라 뒤로 퍼집니다. 전면 요소 여부를 알기 어려워집니다. 5초 전에 목격되었다. 또는 20분 전, 그리고 그 질문만으로도 전체 계획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의 전쟁터는 액션 영화가 아니다. 하나의 작은 오류가 역할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냥꾼은 사냥꾼이 될 수 있습니다. 밤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완벽한 샷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불완전한 것입니다. 깨끗한 매복을 빠른 추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살아있는지 몇 초가 결정하는 곳. 첫 번째 문제는 작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위험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억제기는 소리를 무디게 한다. 그래서 명확한 균열이 없습니다. 밝은 섬광과 명확한 방향 없음. 그것이 첫 번째 미스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상이 심장 박동을 위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것보다 더 오래, 그리고 그 추가 거리는 각도를 바꿉니다. 범위 및 커버. 그러면 대상이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일반적인 소총 보고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멀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음소거 스냅, 그리고 그 혼란이 스프린트를 촉발합니다. 남자가 어둠 속에서 달릴 때 그는 전술적으로 뛰지 않는다. 그는 감정적으로 달린다. 그리고 밤은 그의 두려움을 속도로 바꿉니다. 그 갑작스런 속도는 저격수를 강요합니다. 선택에서 수정으로 전환하려면, 그리고 장면이 조여져 멈출 수 없는 경주로, 그리고 그 경주가 시작되면 더 이상 평온함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샷은 놓칠 수 있습니다. 종이에 단순해 보이는 이유 때문에. 하지만 실시간으로 잔인하다. 움직이는 대상은 움직이는 퍼즐입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팔이 펌핑, 그리고 발이 고르지 못한 땅에 부딪히면서 보폭은 계속 바뀝니다. 열 광학은 도움이 되지만 현실을 얼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사람은 잠시 섞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잔해와 같은 배경 혼란과 함께 신선한 배기 또는 가열된 토양 조각, 그것은 십자선이 깨끗한 모양을 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부서지는 패턴을 쫓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미스는 장비의 고장이 아닙니다. 전쟁은 작은 타이밍 오류를 처벌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매번 놓치면 조용한 출구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샷은 추격전을 끝냅니다. 그러나 추적이 만든 위험을 지우지 않습니다. 목표가 무너질 때까지 움직이는 소리, 부추에 긁힌 소리, 그리고 실행 방향, 인근 부대에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적이 사수를 찾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공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닿을 만큼 충분히 가깝습니다. 그 인식은 가혹한 대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유닛이 종종 지역 화재에 도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출처를 찾을 수 없을 때 몇 명의 블라인드가 플레이어를 터뜨립니다. 박격포 라운드 또는 빠른 드론 점검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적이 자신만만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두려움은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빗맞은 샷의 숨겨진 가격입니다. 저격수 주변의 격자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범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래서 바람은 여전히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에스컬레이션입니다. 야간 전투는 또한 거리의 의미를 뒤집습니다. 더 가깝다고 해서 항상 더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짧은 간격은 슈터가 세부 사항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범인이 적의 반응 원 내부, 목표물이 소리칠 만큼 오래 살아남는다면, 또는 단격, 행운의 추적자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원 추측 방향, 또는
소음을 향해 밀고 있는 한 팀, 빠른 철수를 강요하다. 열 시력은 샷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 후 침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적이 드론을 가지고 있을 때 경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열 표시 또는 직접 간접 화재, 그것이 환자 사냥에서 리듬이 바뀌는 이유입니다. 긴급한 의사결정으로 저격수가 선택해야 하는 곳, 마무리를 위해 누르는 사이 또는 하늘이 보기 시작하기 전에 끊어 밤은 이 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규율을 요구합니다. 가장 작은 미끄러짐 때문에 훨씬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더 큰 공개를 설정합니다. 범인의 신원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두운 들판을 훨씬 넘어 이야기가 마침내 베일을 벗을 때 범위 뒤에 누가 있는지, 그것은 단지 전장 에피소드가 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국제전쟁의 창구가 된다. 공개가 중요하다. 범인이 지역 기호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외국인 자원봉사자로서 우크라이나 국기 아래 전투, 그리고 그것은 이 전장 이야기가 읽히는 방식을 바꿉니다. OT2O라는 이름은 보안 이름으로 설명됩니다. 정체성이 아님 실명이 좌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들지 않는 전쟁에서 그 호출 표지판 뒤에는 바이에른에서 온 독일인이 앉아 있습니다. 약 49세의 철거 계약자, 그리고 분데스웨어에서 저격수 훈련을 받은 남자. 야간 촬영은 한 유닛의 전술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더 넓은 파이프라인을 가리킵니다. 최전선에 합류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은 이 이야기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 파이프라인, 우크라이나의 국제군단을 통과합니다. 2022년 침공 이후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투 압력으로 굳어져야 했습니다. 보고는 키예프 주변 지역의 자동 배치, 격렬한 전투 중에 러시아군이 밀려고 했던 곳, 그리고 우크라이나 부대가 눈과 정밀한 사격을 필요로 하는 곳, 이 세부 사항은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리즈는 후방 지역 레이블일 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 포메이션에 부착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휘부의 필요성,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자원봉사자의 기술 세트, 우크라이나의 일상적인 전투 리듬의 일부가 됨. 매일의 리듬은 숫자가 정치적이 되는 곳입니다. 군단 주변의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그림의 일부입니다. 초기 청구 제한 20명 이상이 가입했습니다. 대략 한 달 안에. 그러나 나중에 추정치는 종종 몇 천으로 줄어듭니다. 직접 전투 역할을 위해 머물렀던 사람. 출처는 또한 자원봉사자를 설명합니다. 55개 이상의 국가에서 왔습니다. 질문이 될 때까지 간단하게 들립니다. 안정된 훈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첫 번째 포격 충격 후에 누가 머무를 것인가. 참전 용사들이 말했다. 초기 문제는 터프한 사람들의 부족이 아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중퇴율, 러시아 포격에 대한 첫 경험 이후, 그래서 군단의 헤드라인 크기, 그리고 그것의 효과적인 크기는 두 가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대중의 기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는 우크라이나 내부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국제계층 또한 정보 전쟁을 변경합니다. 왜냐하면 큰 미디어를 가진 나라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빠르게 이동하는 트렌치 레벨 계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가시성은 분쟁으로 관심을 다시 끌 수 있습니다. 많은 청중이 팔로우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그러나 동일한 노출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포로로 잡힌 모든 자원봉사자, 그리고 모든 사상자는 집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전투기가 헤드라인을 해외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헤드라인이 움직이면 정부는 반응해야 합니다. 법적, 정치적 측면이 뒤를 바짝 쫓는다. 카메라에서 떨어져 있어도 일부 주에서는 서류상 해외 입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참는다. 그리고 몇몇은 처벌을 위협합니다. 시민권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기소가 어려울 때도 회색 영역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자를 강요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생각하다. 전쟁 후 생존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싸우기로 한 사적인 결정을 의미합니다. 외교 정책 주장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음. 참호에서 멀리,
그리고 그 주장들, 결국 지원이 어떻게 보이는지 형성합니다. 지상에서 핵심은 오토와 같은 저격수가 단순한 슈터가 아니라 레버입니다. 어두워진 후 전체 그룹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군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외국인 훈련된 명사수가 근처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은 총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그 불확실성은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형성 습관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밤을 지켜보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 다리입니다. 저격수의 실제 효과 때문에 전체 단위가 감이 측정되는 방식으로 측정됩니다. 또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를 거부합니다. 저격수의 임무는 생명을 앗아가는 것만이 아니다. 더 큰 결과는 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첫 번째 몸이 떨어진 후 그리고 밤은 중립적인 느낌을 멈춥니다. 한 사람이 명확한 입막의 성광 없이 넘어질 때 또는 그룹이 가장 강력한 앵커를 잃는 큰 보고 어느 방향입니까? 그리고 그 누락된 방향은 지연으로 바뀝니다. 망설임과 잘못된 움직임, 어떤 병사들은 얼어붙는다. 위협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일찍 흩어지는 동안 그리고 상호 지원을 깨는 격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반응은 같은 문제에서 나옵니다. 마음은 억지로 추측합니다. 깨끗한 신호가 거의 없음. 그 순간 저격수는 총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저격수가 행동을 형성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감시자에 대한 두려움 이후 알려진 소총 라인에 대한 두려움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유닛의 리듬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밤은 그 주위를 구부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취약한 창은 종종 일시중지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은 자세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기딥 헤드턴 어웨이. 그리고 관심은 위협에서 작업으로 잠시 이동. 팀은 숨을 돌리기 위해 멈춥니다. 전화를 확인하고 신호를 기다립니다. 또는 단순히 간격을 재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휴식은 고정된 그림을 만듭니다. 숙련된 저격수가 빨리 읽을 수 있다는 것. 열린 땅에서 일시 중지는 시각적 용어로 더 커집니다. 신체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와 클러스터 효과는 그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여러 남자가 가까이 서 있을 때 같은 혼란을 공유하기에 충분합니다. 한 번의 조용한 안타로 전체 그룹을 스크램블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모든 선택을 함정처럼 느끼게 따라서 위험을 줄여야 하는 일시 중지, 그것을 증폭시키는 바로 그 순간이 된다. 그리고 그 반전, 밤을 저격하는데 지렛대를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버리지가 자기 제한으로 나타납니다. 군대는 어둠을 위협 승수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방패 대신 평범했던 경로는 피한다. 열린 패치를 통한 바로가기가 삭제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추가 수표를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총알이 발사되지 않아도 느린 움직임.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입니다. 나중에 움직이는 단위가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느리게 움직이는 단위는 관찰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루프는 스스로 옵션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저격수는 모든 교환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다. 진정한 승리는 적에게 시간을 보내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 것에 대한 에너지와 관심,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밤이 장소가 되면 모든 단계가 지켜본 느낌,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전쟁터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템포가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 압력은 접촉선에 머물지 않습니다. 같은 전쟁이 폭발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카미카제 드론, 보호해야 할 대상에 대해 의료시설 포함, 후방 시스템을 동일한 스트레스 사이클로 끌어들입니다. 이러한 파업이 대낮에 더 흔할 때에도 가시성으로 인해 위협은 여전히 야간 루틴을 형성합니다. 병원이 신속한 대피를 계획하기 때문에 직원은 긴 교대 근무를 위해 경계를 유지합니다. 부상자의 흐름은 방을 가득 채웁니다. 메시지는 간단하고 잔인합니다. 안전은 조건부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싸움 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최전선 돌파가 필요하지 않은 도구로 해를 끼치다. 뒤쪽이 긴장되고 앞쪽이 잠 못 이루는 경우 피로는 숨겨진 무기가 된다.
휴식이 짧아지면 판단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린 판단은 작은 실수를 만듭니다. 연쇄 손실로,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가 통제의 개념으로 끝날 수 없다. 왜냐하면 최고의 훈련조차도 임의의 조각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는 인생을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갑작스런 파업. 불운한 두 번째, 저격수가 심하게 다친 순간 이야기는 통제된 임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전쟁이 실제로 무엇인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술이 도움이 되는 곳, 그러나 기회는 여전히 계정에서 투표를 얻습니다. 적은 약 150m에 가깝다. 한 걸음 잘못 걸었을 정도로 가까운 곳, 하나의 노출 각도 또는 한 번의 빠른 푸시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류탄 파편이 척추 부위를 때리고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상처는 두려워 치명적으로 빠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나 충격이 이어지면 그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다. 발사체가 제거됨. 그리고 그는 운이 좋다고 묘사됩니다.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달라붙는 디테일은 그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알림으로 조각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진실을 나타냅니다. 1초가 인생 전체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훈련된 슈터에게도 그것이 이 갈등의 얇은 선이다. 간접 화재와 드론은 누구에게나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계급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술 또는 평판, 전쟁이 그 위험에 끌리면서 현장에서 더 많은 날이 있기 때문에 무작위 파업에 더 많이 노출됨을 의미합니다. 어떤 계획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 부상은 또한 더 넓은 이야기를 열어줍니다. 외국인 자원봉사자, 많은 사람들이 강한 동기를 가지고 도착합니다. 같은 가치 의무 또는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중요하다는 믿음, 국경 너머. 그러나 고강도 전쟁은 사격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위협 아래 몇 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결코 볼 수 없는 시스템의 갑작스러운 폭력, 기대와 현실의 괴리. 일부 보고서가 설명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기 종료 후 약 20%. 러시아 포병 경험. 포병은 용기를 보상하지 않는다. 거리와 커버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은 종종 잔인한 하루에 그 교훈을 배웁니다. 신호 UPS의 초기 물결은 더 작은 코어로 축소됩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계약이 더 빡빡해집니다. 이후 용어는 최소가 필요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6개월 약속. 자원봉사자를 어디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보장 없이. 이는 이탈을 줄이고 단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돈도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원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할 때에도 급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한 달에 약 $50 범위. 라인에서 벗어난 비전투 역할의 경우 직접 전투 서비스의 최대 $2,800. 그리고 그 확산, 신입사원이 여전히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불은 안전을 살 수 없습니다. 소식통은 또한 자원봉사자의 죽음을 언급한다. 100명 이상의 사망자와 함께. 그리고 그 숫자는 비용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진은 계속 섞여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상징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진짜 히트를 친다.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가 돌아가는 곳입니다. 더 큰 질문으로 이 전쟁이 출구 없이 얼마나 오래 불붙을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어려운 진실로 끝납니다. 외국 저격수와 국제 전투기 때문에 전술적 가치와 상징적 무게를 모두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조합, 우크라이나가 혼자 서 있지 않다는 신호. 기차 저격수는 움직임을 늦출 수 있다. 자신감을 깨다. 그리고 적에게 밤을 위험지역으로 취급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전쟁은 여전히 그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임의의 조각으로. 그것이 이 전선의 균형입니다. 기술과 용기가 중요한 곳. 그러나 기회 포병. 드론은 경고 없이 결과를 계속 다시 작성합니다. 어둠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을 때 모든 쪽이 더 높은 정신적 대가를 지불합니다. 휴식이 짧아지기 때문에